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자, 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 및 십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음양과 오행, 그리고 그 사주팔자 명식을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것을 찾는 법, 그죠? 만세력을 통해서 찾는 법, 그리고 인터넷 만세력, 그리고 핸드폰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런 만세력을, 전자만세력을 통해서 명식을 찾아서 적는 법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음양오행에 대한 개론을 알았더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십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간론. 자, 이 십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먼저 십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12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즉, 지금을 하는 게 천간 10개, 그죠? 천간 10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 1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사주명식의 해석, 그리고 통변구조 그랬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오늘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식이라는 말은 사주를 이런 식으로 연월일시, 그죠? 그렇게 팔자순으로 8글자를 천간과 지지를, 그죠? 천간과 지지 8글자를 연월일시로 배열해서 적는 등식, 그걸 사주명식.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해석이란 다른 말로 이제 통변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쉽게 사주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데는 바로 이 사주풀이를 하는 데는 그 구조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조식이 있다. 이 구조식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사주를 온전하게 바르게 풀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지난 시간에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건 뭐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예시예요. 무술, 경신, 정축, 을사시생의 사주. 그리고 이제 건명이다. 남자명이다. 남명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간의 특징 그랬습니다. 1번 해놓고 일간의 특징 그랬습니다. 일간의 특징 1원이라고 해놓고 일간 갈로 열고 일간에 그래. 자, 요게 바로 뭐죠? 연월일시에서 요건 일주라 그러죠. 그죠? 일주. 그렇죠. 일주다. 일주. 근데 이 일주 중에 천간을 뭐라 그런다고? 그걸 일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주라는 거는 천간, 일의 천간과 지지인데, 그래서 천간을 뭐라 그런다고? 일간이라 그런다. 일간. 그러면 지지는 뭐라 그런다? 당연히 일지라. 일간, 일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일간과 일지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 저 일원이라고 했어요. 일간은 일원이다라는 거예요. 일원이다. 자, 일원. 일간을 다른 말로는 일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주명식을 적을 때에 사주명식을 지내 연월일시주에 있는 천간을 다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명식을 풀이를 해야 될 때는 이 일간은 뭐라고? 일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일원에. 자, 이 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한글로 말하면 으뜸이라는 뜻이 으뜸이다. 으뜸원이라 으뜸.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자, 기준. 오케이. 자, 기준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손 들어. 왜 그렇게 손 들었죠?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손 들 수 있었죠. 기준점이 없었다면은 지금 손 들 수가 없죠.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다. 이 일간을 뭐를 한다? 기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 왜 일간인가? 왜 일간인가? 지난 시간에 고법과 신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이 고법은 뭐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연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연을 기준으로 한다. 이 연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연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법은 뭐를? 일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일을 기준해서 한다. 왜 그러한가? 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원령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나범을 쓴다 그랬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기억나야 됩니다. 자, 나범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오행, 그죠? 나범 오행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나범 오행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 나범 오행에는 본오행, 원오행이죠. 본오행이 있는가 하면 나범에 따른 음가가 다르다. 나범 오행이 다르다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무술년, 여기 무술년이니까 무술년 한번 봅니다. 무술년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평지목 써놨죠. 그죠? 그래요. 바로 무술기해 평지목 그래요. 나무 모양에서는 뭐라고요? 무술과 기해는 평지목이다. 평지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모양의 본 모양은 무나 술이 다 뭐예요, 이게? 토이죠, 토. 네. 그죠? 토이나 변환. 이걸 이제 나붐은 기적인 기요행이라고 그랬죠. 기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용일 목으로 변했다는 목으로 화했다. 목으로 화한다라는 거예요. 목으로 화한다. 그래서 무술을 토로 읽지 않고 뭐로 읽는다고요? 목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야? 고법이라 그랬죠. 고법 기억나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고법이고, 이 고법은 그래서 이게 뭐야? 무는 녹이라 하고, 술은 천간은 녹이라고, 지지는 명이라 한다 그랬고요. 그죠? 나범 오행은 뭐라 그런다? 신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명학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네. 자, 이거 기억나야 돼요. 자, 삼명이라는 거는 뭐요? 녹, 그렇죠.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녹명신이다. 그래서 녹을 천간이라 했고 명을 지지라 했고 신은 나범오행이다. 기억나죠? 네. 나범오행이다. 요렇게 만들어지고 요런 구조예요. 요거는 뭐예요? 고법이라 그러고 삼명학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때 기준을 했던 거는 나범의 오행의 음가를 기하으로 따졌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을 했다? 연을 기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연을 그러니까 그 나이를 기준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술년에 태어났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술년에 태어났는 그 무술이라는 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무술년이라는 나범오행은 목이란 평지목, 그것이 주관이 되는 거야.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바로 고법이에요. 그 요거는 이제 이허중명서라 그래. 이허중명서로 고법이에요. 근데 이제 신법인 작평학이라는 것은 무엇이 기준한다 그랬죠? 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월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바로 신법은 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 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 월을. 그러니까 월을 기준으로 해서
월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8글자를 분포를 시켜 사령을 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이 아니라 이건 원령학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일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왜서 일인가? 하루는 몇 시간요? 24시간. 이 24시간이 지나면 뭐가 바뀌어요?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바로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는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예요. 30일이 되면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12개가 모이면 1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봤더니 뭐더라? 어느 게 기준이 돼야 되더라? 일원이 기준이 되더라. 일원이. 그래서 이 일간을 뭐라고 표현한다? 일간을 기준한다 해서 일간을 다른 말로 일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원이다. 그래서 일원이라는 거는 자, 일원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뭐 기준이다 그랬죠. 기준. 기준이라는 말은 배속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준. 예를 들어서 자, 성씨가 이씨야. 네. 그럼 이씨가 반장이면은 여기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반장 내 사람들이야. 이반장 내 사람들의 김씨, 임씨, 박씨, 최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 이씨 반장이라는 게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씨 기준으로 해서 했더니 김씨는 뭐가 되더라? 아, 예, 우리 이모예요. 아, 우리 삼촌이에요. 우리 큰아버지예요. 작은아버지예요. 이렇게 뭐예요? 분류가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기준은 그러한 짝을 만들어낸다. 이게 짝을. 배대한다. 그랬어요. 그죠? 배대한다. 이게 짝 뺐잖아요. 짝 뺐. 배대한다. 또 다른 말로 배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배속한다. 배대 또는 배속을 한다. 이 배속을 한다는 말은 짝을 지어서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 돼서 이 모든 글자들을 이렇게 짝짓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짝짓기 이렇게 해서 다 짝짓기를 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일원이라고 그런다. 기준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혹여 이거를 가지고 책에 보면은 명서에 보면은 나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나. 이게 나라는 이걸 나다 이게 나.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거는 일간이 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유 자체가 다 누구예요? 다 나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이 나라는 거는 배속할 때 기준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달리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걸 아다 이게 아다 내 기준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라고 한다. 또는 이 주라는 말을 써요. 다 같은 말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뜻이지 얘가 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다 나잖아요. 이 8글자가 다 내 거잖아요. 얘가만 나면은 어떻게 큰일 나겠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거는 기준점이다라는 것이지 나라는 지칭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번역에서 우리나라 명서는 전부 이렇게 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간이 전부 다 난 줄 압니다. 그래서 일간이 나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일간을 갖다 정하잖아. 그러면 당신은 촛불 같은 사람이에요. 등불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가로등 같은 사람이에요. 또는 저 모닥불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 당신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전체 8글자 같은 사람이지 요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가가 반장이야.
이가가 반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기준, 얘가 나예요? 여러분들 중에 얘가 나예요? 남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지 뭐예요? 반원에 분명히 반장이라고 보자, 이게. 반원의 반장이죠. 그죠? 반장이지, 반장이 내예요, 아니에요? 반장이 뿌리지, 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바뀌어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명리학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번역 오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이트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딱 1원이라 그러지. 기준이라 그러지 그거를 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라는 적절한 파일이 없다 보니까 나라고, 아는 나잖아요. 주라니까 이게 나 주인공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주인공이다, 맞아요. 주인공. 그게 뭐야? 기준이다는 거예요. 중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늘 하는 말이 뭐 동네명리라고 그래요. 보면은 간목이다. 아, 당신은 간목이라 가지고 뭐 우뚝 쓴 동양과 같고 뭐 이럽니다.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신은 정화기 때문에 별과 같고 달과 같은 사람이라 야행성입니다. 웃기고 있네. 전혀 그거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일간일 뿐이에요, 그냥. 기준이다. 전체는 다 뭐다? 이 8글자가 다 뭐다? 나이다. 8글자가 다 일뿐, 나일 뿐. 여기서 말하는 진짜 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 이게 다 나죠, 그죠? 이 나죠. 이 나라는 것에 대한 결국 그 그릇의 표준, 스탠다드. 이거는 뭐냐면 요거.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월이에요, 월지. 월지가 얘가 바뀌면 다 바뀌어. 얘가 바뀜으로써 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대운이라고 써놨죠? 이 대운도 보면은 요게 경신, 여기가 경신, 그죠? 여기서부터 생각할까? 경신, 임계,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유니까, 여기 신이니까 신유술래, 맞아요, 맞아요? 바로 여기에서 다 바뀌어요. 요거에 쭉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중심은 1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가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 사주가 여기서 나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건 이 전체 사주이지 일간을 특징 지어서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일간은 사주의 1원으로서 그래요. 1원으로서 그래요. 1원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 갔나요? 네.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간으로서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월지 월령과 배대하여 그랬네요. 자, 요 월지라고 그래요. 이 월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월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월지는 월령이다. 이쪽은 자, 월지시 월령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월지가 곧 뭐다? 월령이다라는 말이에요. 월지가 월령인데 더 정밀하게 말을 하면 월지가 월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정밀하게 말하면 월지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심 기운, 그것을 월령이라 그래요. 자, 다시 월지를 우리는 월령이라고 말을 해요. 월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월지시 월령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월지가 월령이 아니고 월지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심 세력의 기운, 이것을 월령이라고 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보면 월지, 여기 월지죠. 네? 자, 월지 월령과 그래서 월지 월령과 같은 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가 곧 월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월지가 원령은 아니야. 그럼 뭔데? 월지 속에 들어있는, 여기 월지죠? 월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무라는 기운과, 무토라는 기운과, 임수라는 기운과, 경금이라는 기운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러한 기운들이, 여기 이제 여기라 하고, 요거는 중기라 하고, 여기는 정기 또는 봉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중기 정기라는 요런 기운들이 이렇게 천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이라 해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이걸? 지장간. 그래요. 지장간이다 그랬어요. 자, 복습 차원에서 다시 봅니다. 지지 속에 뭐 숨어 있는 지장. 감춰져 있는, 감출장자, 감춰져 있는 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응? 지지 속에 감춰져 있는 천간이다. 지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뭐, 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임경이라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뭐하다? 세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드러나면, 자, 이것들이 드러난다. 지난 시간에 이런 거 기억나나요? 동정이란 말 기억나요? 예, 동정.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봅니다. 자, 동정이란 말이 기억이 납니다. 동정은 뭐라 그랬죠? 네, 태극에서 벗어난 양이, 그죠?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쓴다 그랬죠? 자, 이걸 양이라고, 이걸 음이라고 후대에서는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동정이라는 건데, 동정 중에서 동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곧바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정은 어떻게 발현된다 그랬죠? 기다렸다가, 이거를 기다린다. 대시라고. 뭐, 때를, 뭐 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때를 대시라고 그래. 때를 기다렸다가, 뭐, 나의 기운이 나타나면, 나의 기운이, 나와 동일한 기운이 나타날 때, 그때 뭐? 그래요. 그때 투관을 하는 거예요. 투출을 하는 거예요. 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지예요? 천간이에요? 지지죠. 이건 지지죠? 이 지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감춰져 있는 천간이 있다 그랬죠? 그걸 지장간이라 했고, 그 중에 뭐가 무임경이라는 그런 지장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 얘네들은 다 정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운동. 동운동이 아니고 정운동.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이죠. 얘네들은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그래요. 이거는 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얘네들은 있어야만 된다니. 그 기운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기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봅니다. 얘 중에 보면 무임경이라는 게 있어요. 무임경. 그러니까 얘 중에는 무토와, 여기부터 여기 있죠. 무토와 또 뭐? 임수와 경금이 있네요. 자,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뭐가? 무토와 경금이라는 것이 있네요. 무토와 경금이라는 것이 투출했어요. 그죠? 여기 신중에는 무임경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무임경이 있다. 그래서 무는 이렇게 투관을 했고, 경은 이렇게 투관을 했네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뿌리가 되고, 맞아요? 얘도 여기에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뿌리가 된다는 건 식물이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죽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윗대가리들이야. 윗대가리인데 이 신중에는 그냥 얘의 뿌리. 그렇죠. 얘의 뿌리도 있고 얘의 뿌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기능들이 뭐다? 얘와 얘가 들어있다.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기운을, 힘을 쓰는 거예요. 권능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한다면 사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령. 뒤에다가 관자를 붙이면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령. 이것들이 그러니까 무의미한 사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령의 기능들이 드러날 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 즉 그가 뭐야? 지휘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지금 주장을 잡고 있는 거죠? 강의 시간에? 그렇죠. 내가 지금 강의를 하니까, 그죠? 그럼 내가 사령관인 거예요. 사령관. 그렇게 저 가지 말고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 권력이 엄청나죠. 바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월지라는 뜻이에요. 생사역. 이 생사, 그렇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돼. 그런데, 봐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기 얘가 없어요. 이렇게. 얘는 없어요. 얘가 없어. 얘가 없으면은, 얘만 올라가 있죠. 얘만. 그래요, 안 그래요? 얘만 올라가 있어요. 이 얘만 올라가 있으니까, 얘가 대표자라는 거예요.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담원 선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얘가 모든 걸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통솔을 하는 거예요. 사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걸 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격이다라고 해요. 격이라고. 좀 있으면 나와요. 자, 얘가 사령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주인공이 돼가 얘가 휘둘러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보니까 무토도 사실은 여기서 올라갔죠.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도 그럼 뭐예요?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런데 순서가 있어. 봐봐요. 여기 여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남아있는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남아있는 기운 또는 남아있는 기간, 때 이런 걸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 여기니까 가장 약한 기. 그 다음에 중기니까 뭐야? 문자가 들어 중간기, 가운데기. 정기니까 본기란 말이에요. 정기니까 어떻게? 가장 그렇죠. 가장 기운이 센 기야. 자, 그럼 여기서 봅니다. 요거는 뭐가 뭐라 그랬죠? 여기 임수가 중기, 경금이 정기야. 그죠? 본기야. 그러면은 얘가 뭐라는 거야? 이거 얘 여기. 얘는 정기. 그럼 누가 힘이 세죠? 얘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사령관이 되고 얘는 그럼 뭐가 되겠죠? 그래, 이거는 부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부사령관의 역할이 굉장하죠. 사령관의 권위시는 누가 해야죠? 부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령관은 자기가 사령관이면은 사령관이 전체 병력을 다 어떻게 다 합니까? 누구한테 권한을 이양을 하죠? 부사령관한테 야 너 저쪽에, 야 너 저쪽에 이렇게 부사령관들한테 이름을 하죠. 위임을 하죠. 그래서 그 위임을 하면 그들이 또 통솔을 해서 하면 결국은 누가 통솔하는 거죠? 사령관이 통솔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요런 걸 요때는 요걸 가지고 사령관이긴 하고 얘도 사령관이야. 이게 이제 총령이 되고 이건 부총령이 되는 거야. 사령관이 되고 이거는 부사령관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격이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상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이걸 합치면 이 말을 격국용신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걸 격국용신이라 그러는구나. 이제 격국용신이 좀 쉬워질 거예요. 내가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격국용신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격국용신이 뭐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자 여기서 봅니다. 중심이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월지가 된다는 거예요. 월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월지는 그 속에 숨어있는 뭐가 있다? 지장간이 있다. 그 지장간은 여기 중기 정기로 나누는데, 그죠? 그 여지 중기가 투간되어 있는 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사령관이야. 다른 말로, 부사령관. 그렇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거를 격이라 한다. 그랬어요. 격이라 한다. 이해가세요? 네. 격이라 한다. 그래서 이 격이 되는데, 그 격이 되고 부사령관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외워놓아. 지금부터. 그래, 격국용신이 되는 거예요. 격국용신. 그러니까 그걸 상신이라 그래. 그걸 상신이라 그런다. 격구. 그래서 이 상신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울이 그죠?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수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또 가봅니다. 이제 이해갔죠? 자, 월지월령과 배대하여 뭐를 격국용신 여기 나오죠? 격국용신. 격국용신을 성립하는 기준과 자, 여기서 이제 격국용신이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했죠? 자, 이제 격국용신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해를 하고, 요때 이제, 저걸 가지고 격국용신이라고 하는구나.